네, 후반부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하다가 조금 놓친 것이 있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대부분 아까 미디어 파사드 얘기도 했었고, 자, 크라운 미디어도 마찬가지로 사이즈가 거의 뭐 건물 전체 벽면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뭐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대형이라는 표현이 맞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현행법상에 사실은 이제 벽면에 자, 정합판을 설치할 경우에 아까 여러 가지 정합판 보여드렸었잖아요. 보시면은 막 건물 전체를 뒤덮은 광고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법상 225제곱미터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시멈 225제곱미터 이내로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것들이다 보니까 자, 이렇게 보시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자 보시는 자 사이즈를 넘어서 버리죠. 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특별법이라는 어떤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 좀 더 고화질의 사진이 나오긴 합니다만,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어쨌든, 자, 이런 어떤 특혜를 받고 사실은, 이제 매체들이 설치가 되어서 좀 활발하게 현재 자,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볼게요. 자, 거기에 대한 자, 내용이 좀 나옵니다. 자, 여기, 자, K-팝이라고 해서 SM타운 쪽, 아까 말씀드렸던, 자, 좀 CJ 파워캐스트가 현재 광고 영업을 하고 있고요. 자, 현대백화점도 역시 자, 여기 보이시는 광고 매체이고, 자, 파르나스 미디어타운은 자, 여기 보이시죠? 자, 파르나스 요쪽입니다. 파르나스. 자, 코엑스 미디어타운은 자, 여기 있는 부분이고요. 자, 거리감이 좀 있습니다만, 자, 어쨌든 미디어링크 중앙일보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한쪽은 대기업, 또 한쪽은 또 언론사입니다만, 자, 그만큼 굉장히 5개 광고 뭐 저희가 사실은 지난 학기에 아마 잠깐 설명을 아마 드리긴 했었을 거예요. 많은 뭐 대기업이나 언론사들이 이제 5개 광고 쪽으로도 자 많이 자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자 이제 참여하고 계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어찌되었던 자 일단 사이즈가 크고 그렇죠, 외형적으로 또 하나가 고화질의, 자 그래서 굉장히 선명한 화질의 어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화판이 아까 코리안 호텔도 처음에 보여드리긴 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많은 뭐 특히 패션이나 그다음에 또 뭐 화장품 또 뷰티 자 이런 쪽에서 관심이 그렇게만 많지는 않았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컬러감 자체가 일단 선명하지 못하고 이제 고화질이 아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 컬러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디테일들을 중요하게 하시는 그런 업종들이 사실은 그렇게 막 뭐 이렇게 뭐라고 선호도가 높지 않았던 매체의 형태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자 고화질로 바뀌면서 사이즈도 커지면서 특히 세로형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스마트폰도 얘기했었습니다만 잡지의 어떤 그런 세로 형태 사이즈하고 또 유사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명품들 광고가 나오는 경우에는 지금은 뭐 이제 저희가 TBC나 CF나 뭐 이렇게 영상으로도 많이 찍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도 자, 우리가 잡지 위주의 인쇄 광고 형태로 자, 많이, 그러니까 고정형 매체로 많이 진행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컨텐츠를 보시게 되면, 패션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드 컷처럼 활용을 해서, 몇 가지의 컷으로 자, 광고를 자, 대체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던 그런 세로형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물리적인 형태까지도 같이 맞물려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최적화되어 있는 매체 형태로 좀 현재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명품 등 다양한 업종의 광고주 참여가 활발하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타매체에 대한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잡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잡지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리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광고 메시지 중심의 표출로 현재 되어져 있다는 것들입니다. 자, 아까 미디어 파사드 형태라고 되어 있고요. 정한판. 자, 삼성부터 시작을 해서 전자 쪽, 자, 맥주 브랜드도 있고 현대카도 쭉. 자, 일단은 큰 대기업이나 브랜드 자체도 저희가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브랜드이거나, 자,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 뭐 보테가나 뭐 그다음에 벤츠, 자, 그 업종에서 가장 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또 매체들, 그런 업종들, 오메가도 뭐 우리가 또 시계, 또 우리 또 군에서는 또 역시 명품 시계에 해당이 되겠죠. 자, 제너시스 마찬가지, 프로쉐도 이렇게 자 굉장히 이렇게 대기업 명품 자, 이런 쪽의 어떤 브랜드들이 좀 많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자, 현대백화점 벽면도 마찬가지로 자 같이 자뭐 사실은 연계 판매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K-팝에 나가고 있는 광고주 군들이 사실은 또 역시 많이 참여하고도 계십니다. 자, 그리고 자, 두 가지의 지주형 광고를 좀 볼게요. 자, 이거는 자, 바닥에 뭐 표현이 이렇습니다만
땅에다가 설치해서 또 표출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쉽게 설명하자면, 자, 여기도 자, 아웃백부터 자, LG전자 쭉쭉 나오죠. 자, 엑센트리 자동차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현대해상, 이니스프리, 자, 버거킹, 자, 비슷한 것도 있고 조금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약간 자, 이제 같은 군 내에서도, 그러니까 사이트 내에서도 자, 매체 형태에 따라서는 자, 광고주의 선호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조금 더 약간 뭐라고 할까요? 좀 뭐 이렇게 좀 그러니까 대중적인 브랜드 쪽으로 좀 내려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죠. 뭐 버거킹도 나옵니다만, 자, 이런 식으로 쿠첸도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역시 같이 연계 판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거의 또 막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고요.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그 몇몇 그 매체들은 뭐 제가 잠깐 설명을 전체적으로 또 나중에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아마 저희가 그 어떤 5개 광고 기획이나 어떤 캠페인을 또 저희가 한번 연구할 때 얘기를 할 텐데, 최근에 팬클럽 광고들이 꽤 많이 대형 매체에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보면 뭐 BTS도 있고, 그 다음에 뭐 GAR 팬클럽도 나와 있죠. 자, 이렇게 굉장히 이제는 저희가 과거에는 지하철 중심으로 자, 팬클럽 광고들이 사실은 표출되고 있었더라면, 자, 지금은 자, 이렇게 큰 대형 매체에도, 자, 고가의 매체에도 사실은 많은 팬클럽 광고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저희 쪽 매체를 갖고 한번 좀 더 약간 좀 디테일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저희 엔미디어가 현재 세일즈하고 있는 5개 광고 저희 표시구역에서 자, 브랜드 에비뉴라고 저희는 이제 명칭을 좀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에비뉴. 자, 이렇게 명칭을 저희가 지었고요. 자, 일단은 자, 보시는 것처럼 자, 패션 브랜드입니다. 이건 거의 이제 저희가 2019년도 9월에 오픈하면서 초기에 많이 이제 참여했던 그 해 연말까지 참여했던 광고주 중심으로 일단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만, 역시 듀엘이라고 하는 패션 브랜드이고요. 자, 데코, 자, 그다음에 캘빈 클라인, 그다음에 뭐 비너스 이르기까지. 자, 근데 중요한 건 보시면 알겠지만, 자, 우리가 세로 형태의 기둥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인물 중심의 어떤 세로형 메시지에 좀 최적화되어 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는 자, 저희가 나중에 뒤에 또 설명해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5개 광고는 어떤 퍼블릭한 그런 공중에 설치가, 공공의 장소에 설치가 된다고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하철에도 자, 역시 마찬가지로 공익적인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던 건데, 자, 일단 그거 넘어가기 전에 자, 먼저 뭐냐면, 일반적인 상업 광고를 하더라도 자, 매체의 어떤 물리적인 형태, 그렇죠? 여기에 맞춰서 자, 광고를 내보내는 것들이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제가 지난 학기 우리 극장 스크린 같은 경우에 제가 설명을 좀 아마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긴 합니다만, 자, 똑같은 자, 영상 TV에서 나오는 CF가 나온다 하더라도 자, TV CF를 자, 극장용으로 좀 바꾸는 경우가 꽤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극장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이트를, 그런 장소를 좀 더 고려한 어떤 그런 매체의 컨텐츠 형태라고 얘기를 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기둥은 자, 이렇게 인물 중심으로 자, 이렇게 표출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최적화되어 있는 자, 그런 규격이다 보니까, 그런 형태이다 보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인물 중심의 자, 중심으로 표출이 많이 되고 있죠. 패션 뷰티 중심의 자, 세로형 메시지들이 대다수 자,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 말고도 뭐 저희가 좀 뭐 패션, 뷰티 뭐 쭉 굉장히 많은 매체 광고주군이 있긴 합니다만, 여기 설명드렸고요. 또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도 캐릭터 중심으로 쭉 보여주고, 또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영화도 출연자 중심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기둥에다가 쭉 어떤 기둥별로 표현을 하고 있는 자, 그런 형태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올해 이제 이 코로나19 시대에도 불구하고 아까 방금 보셨던 자, 코엑스 밀레니엄 광장 자, 안으로 들어오시면 코엑스 몰이 시작이 되죠. 본격적인 자,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자, 그런 샵들이 나오게 됩니다만, 자, 그 샵에 들어가는 출입구부터 저희가 역시 자, 기둥에 광고 매체를 LED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1일, 이번 달이죠. 불과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그쵸? 따끈따끈한, 자, 그럼 신상 매체인데, 자, 일단 뒤에 이제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긴 할 거예요. 자, 코엑스몰 중심으로, 자, 안과 밖.
자, 밖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미 자, 이렇게 지금 블랙 처리해 놓은 이제 화면 보이시죠? 아까 저희가 여러 가지 사진으로 보았던 매체들인데, 자, 이렇게 요 스타필드 안으로 쭉 들어가시게 되시면, 자, 이 매체들을 이제 맞닥뜨리게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과 밖이 자, 디지털 광고 매체로 연계가 될 수 있는 어떤 형태로 제가 구성을 해놨고요. 총 18개입니다. 그러니까 9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자, 과거에는 LCD 패널이었었어요. 여기 보이시죠? 자, 과거에 실제 있었던 매체입니다만, LCD 패널이었는데, 자, LED로 바뀌면서 훨씬 더 고화질로 바뀌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 하반기 신규 구축 예정이라고 제가 좀 써놨는데, 제가 수정을 못했네요. 자, 이거를, 자, 신규 구축 예정이었는데, 자, 신규로 자, 구축이 돼서, 자, 9월 1일부터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자,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아까 우리 평면도 보여드렸던, 자,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사실 코엑스에서 이제 여러분들 가시면 이제 그 키오스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지도들인데, 자, 별마당 도서관도 보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삼성역 쪽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밀레니엄 광장 쪽. 자, 여기가 광장이고, 자, K팝이라고 해서 SM타운이 여기고요. 자, 삼성역이 이쪽에 있고요. 현대백화점도 이쪽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다 몰려 있습니다. 코엑스몰 중심으로. 근데 저희 것도 역시 지하 광장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일단 여기서 9개의 기둥과 자, 하나의 정원판을 접하시고 자, 들어가게 되면, 그쵸? 그다음 메인 게이트라고 해서, 자, 이건 실제 사진을 제가 찍어 놓은 겁니다. 이거 뒤에 영상 나올 텐데요. 9개의 기둥이 보일 거고요. 자, 별마당을 지나서 쭉 가시면 이제 라이브 플라자라고 해서 보이시죠? 여기 이제 봉은사역 쪽에서 이제 가깝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만, 자, 메가박스와 아쿠아리움을 가는 가장 자, 핵심적인 동선입니다. 또 전시관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9개 기둥을 해서 총 18개 기둥이 설치가 자, 돼서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잠깐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게 지금 자, 메인 게이트라고 해서 아까 AHC 자, 우리 클라이언트 거에 클라이언트 브랜드의 광고가 지금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원더브라라고 하는 브랜드도 들어가 있고요, 현재. 자, 지금 이제, 이건 이제 저희가 테스트 영상을 찍고 나서 그때 보여드렸던 거라서 8월 달에 찍었던 내용입니다만, 자, 현재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자, 총 6개의 기둥과 3개의 기둥에서 전부 9개의 기둥으로 현재 설치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자, 이쪽으로 가시는 것들이 이제 메인 별마당 도서관 쪽으로 가는, 자, 그런 동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라이브 플라자라고 해서 9개 기둥. 자, 역시 동시에 표출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9개 기둥입니다. 3개씩, 3개씩, 3개씩 해서, 자, 9개 기둥이고요. 잠깐 보시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인물 중심으로 또 패션 브랜드들이 일단은 이제 뭐 향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더 집중 공략을 하려고 하고, 집중적으로 이제 세일즈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자, 역시 똑같이 AHC가 나오고 있죠. 자, 동시에 구동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물리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이제 전체를 하나의, 자, 지면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고정 형태로 또 아니면 절반은 또 뭐 영상 형태로 얘가 다양하게 표출이 가능합니다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그 운영상의 어떤 묘를 발휘해서, 그러니까 광고도 조금 더 입체감 있게 보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시대가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자, 어찌되었든, 자, 이름은 929 큐브입니다. 9개 기둥, 9개와 이 9개가 연결된다라고 해서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그 이름 명칭도 큐브,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개념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아까 잠깐 우리 그 이제 현재 여러분들 그 코엑스에 9월 달에 나가게 되시면 상업 광고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미디어 아트전도 현재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픈 기념으로 여러분들 아마 같이 한번 목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약간 여기 보시는 것처럼 B5개 광고 저희 표시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특이한 게 뭐냐면 자, 아까 밀레니엄 광장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로 들어갑니다. 자, 하단에 있는 광장은 자, 5개 광고 저희 표시구역인데요. 자, 바로 문 하나 열고 들어가서 실내가 되면 자, 자유 표시구역이 아닙니다. B 5개 광고 저희 표시구역이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제가 서두에 말씀을 아까 이제 법률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5개 광고 자유 표시구역은 실제로 뉴욕에 있는 타임스퀘어를 일단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좀 했다라는 걸 좀 얘기하고 싶고요. 실제
자, 보시면은, 자, 현재 가면 뉴욕의 타임스퀘어는 어떠냐? 저는 사실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좀 가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도 좀 많이 진정세가 되고, 조금 더 가보고 싶은데, 이제 다른 점이 뭐냐면, 저희는 아까 잠깐 대형 어떤 사이즈의 정합판 위주로 많이 돼 있었잖아요. 하지만, 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건물 하나에도 매체가 작은 사이즈로 몇 개가 쭉 연달아 붙어 있는 경우들이 꽤 많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디지털 매체들 뿐만 아니라 자, 고정 매체들 형태도 있다라는 거죠. 고정 타입으로. 그래서 자, 보시는 것처럼 자, 다양한 유형의 매체와 그다음에 또 컨텐츠도 되게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좀 더 이게 좀, 전문 용어로 싱크를 맞춘다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동일한 매체들이, 다른 매체들이 하나의 컨텐츠를 동시에 내보낼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저희가 뉴욕의 타임스퀘어에서는 좀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만, 국내는 아직까지 그렇게 뭔가 좀 이렇게 연계가 되는 것들이 많지 않았었어요.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유퍼시교육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자, 어쨌든, 자, 어떤 물리적인 형태의 매체의 어떤 운영뿐만 아니라 컨텐츠 운영으로, 자, 글로벌 랜드마크로의 명소화를 사실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 우리가 미국에 가서 뉴욕에 간다고 한다면, 자, 타임스퀘어를 한 번쯤은 다 가봐야 된다는 어떤 그런 약간의, 그쵸? 이런 어떤, 뭐라고 할까, 계획들이 다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중소규모의 다양한 매체와 기술을 접목해서 또 한편으로 이벤트까지 연계가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나중에 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해보자라고 한다면 아까 광장 같은 경우에 자, 단순하게 매체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실제 뭐냐면 광장의 과거에는 디지털 매체가 설치되기 이전에 많은 프로모션들이 있었어요. 이벤트 같은 것들이 하다못해 자동차 전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지금 현재도 최근까지도 했었습니다만 삼성이나 LG 같이 스마트폰이 신규로 출시가 되게 되면 체험 행사들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부스 같은 것도 운영하고 광장이 가장 대표적인 그런 운영 장소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일단 집합 자체가 좀 쉽지 않다 보니까 좀 약간 좀 제한이 있긴 합니다만 어찌되었든 그런 어떤 이벤트와의 연계도 필요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부분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제가 잠깐 우리가 컨텐츠 중에 우리가 미디어 아트전 이렇게 하는 것들도 약간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광고 메시지에 대한 노출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좀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합니다만 저희가 정강유에는 약간 장소마다 차이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100% 상업 광고만 표출하는 게 아니라 한 20%에서 한 30% 사이에 공공 컨텐츠 내지는 비상업용 컨텐츠를 또 내보내게끔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비상업적인 컨텐츠를 여러 가지 어떤 해당되는 지자체의 어떤 그런 공공 메시지나 또 아니면 어떤 공익적 아니면 정보들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화예술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컨텐츠들을 내보냄으로 인해서 좀 더 그 매체에 대한 활성화와 함께 장소에 대한 어떤 그런 명소화를 좀 이루는 것들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또 바로 또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잠깐 제가 계속해서 좋은 매체 만들어서 물론 상업 광고를 또 좋은 매체에 내보내는 것도 당연히 기업과 브랜드 입장에서 좋긴 하겠습니다만 좀 더 저희가 공공의 장소라는 어떤 그런 개념들을 만약에 더 활용한다라고 한다면 좀 더 어떤 공공 컨텐츠 운영과 함께 그 다음에 일반적인 상업 광고들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우리 그 지하철 광고에서 했던 것처럼 좀 더 지역 그 사이트 그러니까 장소적인 성격에 맞게끔 뭔가 좀 더 이게 좀 광고 메시지를 좀 더 노출시킨다라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케이팝이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합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하나 넣었다가 약간 여러 가지 또 약간 좀 저작권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향후에 좀 다시 확보가 되면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블로그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실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우리 디지털 웨이브 이렇게 찾아보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 아마 영상들이 뜰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웨이브라고 표현되어 있죠. 실제
자, 굉장히 커다란 빅사이즈의 매체에 이렇게 파도들이 굉장히 진짜 엄청나게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쏟아져 나올 것처럼 엄청나게 잘 구현을 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체의 성격을 도심에서 어떤 그런 파도를 만날 수 있다라는 어떤 굉장히 새로운 발상으로 접근한 굉장히 훌륭한 컨텐츠 운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단순한 컨텐츠 노출을 넘어서는 차별화된 컨텐츠 운영 전략이 필요한 부분인데 자, 거기에 굉장히 부합해서 실제 진행을 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상영 시간까지 정해져 있었어요. 매 30분 단위로 한 90초 길이의 영상으로 표출이 됐고요. 실제 저도 현장에서 몇 번 봤습니다. 그리고 일단 5월 31일자로 일단 끝났습니다만 제가 추후에 연장이 됐는지 저도 확인을 못 해봤어요. 최근에 제가 현장 나갔을 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아마 끝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어찌되었던 자, 이렇게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실험 정신을 발휘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또 매체 성격에 맞게끔 이렇게 좀 더 주목률을 높일 수 있는 메시지 운영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실제로 CNN의 외신 보도까지 된 그런 바이럴이 굉장히 활성화됐던 그런 캠페인이었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저희도 여기에 자극받아서 제가 주도해서 어떤 매체 운영을 진행했었어요. 저희는 이제 뭐냐면 유튜브의 크리에이터들, 그 일종의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하기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가 저희 안 알고 있는 지인이 MCN 쪽에 기획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어떤 고민을 했던 거냐면 이제 물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가 이제 요거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를 받았던 그런 영상이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자, 뭐였냐면 이거예요. 자, 장소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쇼핑몰과 아까 얘기했던 5개 강구 저희 표시구역이라고 하는, 그쵸? 또 밀레니엄 광장이라는 것들이 또 지하철과 연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코엑스몰을 가려고 하면 삼성역, 2호선 삼성역을 우리가 경유해서 가는 분들이 제일 많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하철과 연계되는 자유표시구역과 그다음에 쇼핑몰, 이것들을 그러니까 모두 다 아우르고 있는 그런 장소이잖아요. 그래서 장소적인 측면과 또 하나는 이제 매체가 디지털 매체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사이니지. 그래서 유튜버들, 크리에이터들도 역시 활동하는 주 무대가 디지털 매체들, 모바일 중심으로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역시 미디어에 대한 부분과 함께 또 메시지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뭐 1인 미디어 시대에, 그쵸? 또 크리에이터들의 어떤 거는, 물론 저희가 좀 지난번에도 뒷광고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요 이제 캠페인은 이제 뒷광고 나오기 이제 이슈화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꾸로. 왜냐면 유튜버들, 크리에이터들의 어떤 그런 약간 신뢰도라든가 또 이미지가 사실 많이 실추가 됐기 때문에 좀 더 회복을 하려면 뭔가 공익적이거나 공공적인 측면에서 어떤 본인들의 어떤 노력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사실 좀 더 최근에 들긴 했었습니다만, 물론 요때는 그런 개념은 아니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뭔가 공공이 모이는 장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지하철, 쇼핑몰, 그쵸? 다 똑같이 전부 다, 불특정 다수가, 모일 수 있는 그런, 퍼블릭한 그런 장소이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시기적으로, 코로나를 좀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희망 메시지를 전달하면 어떨까라는 게 사실은 이 아이디어의 시작이었고요. 실질적으로, 그 MCN 회사에서 네 분의 크리에이터들이 참여해 주셔서,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그러니까 저희는 매체를 사실 기부를 한 거고요. 그분들은 재능을 기부한 어떤 형태입니다. 그래서 흔쾌히 본인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코로나 시대에 좀 더 심한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어떤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시고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체들에 노출을 했고요. 그래서 그 매체에 대한 노출에 대한 영상도 뒤에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공공 캠페인과의 연계를 통한 매체 활성화에 대한 방안이 이제 필요하게 된 어떤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업적이든 비상업적이든 우리가 나가는 모든 컨텐츠들이 조금 더 일방적인 어떤 뭐 만약에 그런 거죠. 광고주로 만약 일반 기업과 브랜드라고 하면 장소와 상관없이 뭐 TV에서 나가고 있던 그런 뭐 광고 영상을 그대로 그냥 편집만 해서 내보내는 어떤,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또 한편으로는 이것들을 허가해주고 그 다음에 또 관리하고 있는 서울 같으면 이제 여기는 강남구가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뭐 강남구 소식이나 아니면 또 주간사이신 WTC,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무역센터죠. 자, 트레이드 타워가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내용만, 자, 전달하는 것들,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자, 그것들 좀 더, 자, 넘어설 수 있는 어떤 그런 캠페인들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자, 이런 어떤 포괄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저희가 그 MCN에서로부터 한번 그런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고서요. 자, 이게 그분들의 어떤 그런 기획을 저희가 한번 받아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이스 크리에이티브라고 하는 그런 MCN 회사고요. 자, 이렇게 이제 기획서를 저희가 받고 실제 진행을 했습니다. 자, 공익적인 메시지와 자, 인플루언서를 자, 동시에 노출해서 자, 보는 사람들 주로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그다음에 코엑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겠죠. 자, 소소한 즐거움을 전달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이제 자, 인스타그램에 포스팅을 해서 자, 뭔가 좀 더 많이 바이럴 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매체가 조금 더 디지털 매체 쪽으로 노출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출연자는 뭐 이사배님, 윤자민님, 세병님, 다영님, 뭐 소유님, 슬매삼님 이렇게 해서 나왔었는데, 자, 이사배님이 사실 나와주기로 했었는데 방송하고 약간 그 출연이 이제 겹치면서 일정이 약간 빠지시긴 했습니다만 추후에 한번 모실 수 있도록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어쨌든 자, 30초 길이의 영상이었고요. 자, 컨텐츠는 자, 이렇게 희망 하늘보기 캠페인이라고 해서 하늘보기 챌린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리액팅이 이제 참여할 수 있게끔 뭐 이렇게 유도하는 컨텐츠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하늘보기 챌린지였고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캡처 화면입니다만 하늘보기, 웃어보기, 힘내보기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죠. 하늘에 떠 있는 재미있는 구름을 찾아 자, 하늘보기 샵 하늘보기 챌린지에 올려보세요. 그래서 해시태그 올려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끔 자, 진행했던 캠페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제가 이런 주문도 했었어요. 이게 색감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에 보시면 영상에 보시면 알겠지만 자, 지하철도 실내고요. 자, 코엑스몰도 자, 자유표시격도 역시 브랜드 저희 매체의 코엑스몰 브랜드 에비뉴도 일단은 위에 천정은 없긴 합니다만 지하 매체이다 보니까 좀 더 약간 밝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파란 하늘이 보이는 하늘보기 챌린지의 어떤 그런 컨셉으로 아마 찾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좀 더 지하에서 좀 더 약간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조명도 있긴 한데 좀 더 하늘을 볼 수 있는 어떤 간접적이긴 하겠지만 이걸 통해서 좀 더 희망을 가져보자라고 하는 어떤 형태의 어떤 메시지를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코엑스 자유표시구역에 진행했던 브랜드 에비뉴에 대한 영상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죠? 자, 여기 4개의 기둥과 아까 이제 쭉 광장에 5개 기둥, 총 9개 기둥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까 삼성역입니다. 이것도 삼성역이고요. 삼성역 개찰구를 나오자마자 자, 브랜드 시어터라고 하는 매체를 맞닥뜨리시고 그 다음에 DMT라고 하는 자, 터널 미디어를 통과하신 다음에 자, 요정서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동선이 그러니까 사실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가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자, 이건 사실 홍대역이긴 합니다만 홍대 입구역이긴 한데 자, 이렇게 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찰구 나와서 이렇게 바로 볼 수 있게끔. 자, 보이시죠? 개찰구. 자, 하늘보기 챌린지 나오고요. 총 4분의 크리에이터들이 총 한 달을 운영했거든요. 한 주씩 자, 이제 순차적으로 자, 표출을 진행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됐던 매체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적인 5개 강구 자유표시구역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가장 큰 줄기들은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했던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자, 이 하늘보기 챌린지를 하게 된 어떤 그런 계기가 됐던 자, 영상 마지막으로 좀 설명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공 캠페인에 대한 사례인데요. 자, 이거는 제가 지하철 광고 아마 저희 지난 학기 때 한번 설명해 드렸었을 거예요. 자, 우리가 디지털 매체만, 그러니까 아니면 교통시설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어떤 어떻게 보면 역사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동차 내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어떤 공공 캠페인인데요. 되게 의미있게 저도 보고 또 직접 사진도 찍었던 내용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 디지털 환경에서, 자, 인쇄 매체의 어떤 형태들의 점점 설 자리가 좀 많이, 위축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합니다만, 자, 일단 편성열차라는 게 있었죠. 브랜드 트레인. 자, 뭐냐면,
자, 여기 이제 모서리형 광고죠. 이거는 이제 액자형 광고, A형, 뭐 B형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자, 하나의 전동차 내에 있는 모든 매체를 하나의 광고주가 활용하는 것을 우리가 편성열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브랜드의 성격과 장소적인 특성을 맞춰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심이 뭐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지하철 때도 얘기해 드렸었습니다만, 그냥 무조건 공익이 다 좋다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뭐, 공익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효과가 다 좋다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일단 장소적인 어떤 특성도 분명히 우리가 매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 여러분들 지하철 타시면 대부분 뭐 하세요? 자, 스마트폰으로 그렇죠? 어떤 우리 블루투스 이어폰 끼시고 음악을 듣거나 컨텐츠 많이 보시잖아요. 자, 그것도 물론 중요한 어떤 행위이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잠깐 이동하시면서 그렇죠? 뭔가 지하철에서 뭔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들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캠페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거죠. 앉아갈 땐 가볍게 주먹을 쥐고 손목 돌리기 100회 도전. 그렇죠? 뭐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자, 한 네 가지인가 세 가지 기억나는 게 아마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고개를 젖히는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지하철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약간 소소한 운동들이었잖아요. 이걸 주도했던 광고주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삼성화재입니다. 그렇죠? 자, 좋은 보험과 함께 자, 메시지도 자, 지하철에서도 건강 챙기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매칭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화재면 뭐 자동차 보험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보험 상품들이 있다 보니까 다 연동이 되는 개념들이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상업적인 광고들이 자, 장소적인 특성과 자, 그다음에 브랜드의 어떤 특성을 같이 접목을 시켜서 조금 더 시너지가 날 수 있고 주목률이 높여질 수 있는 매치의 어떤 형태로 자, 어떤 그런 컨텐츠를 자, 운영하는 것들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의 논문의 어떤 주제이기도 하고, 자, 그리고 또 앞으로 저의, 약간 좀 가고자 하는 어떤 광고주를 설득을 하던, 자, 이렇게 좀 해보고 싶은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혹시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 단에 가시거나 대행사 단에 가셔서 광고를 하시게 되면, 만약에 지하철뿐만 아니라 모든 뭐 5개 광고에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지난주와 오늘 자, 배웠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한 번쯤은 자, 광고주시라면 좀 더 이런 어떤 공익적인 컨텐츠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최적화를 통해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대행사에 계시다라고 한다면 광고주를 한번 설득해서 이런 캠페인을 한번 해보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소망을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네요. 자, 일단 제가 처음에 MCN과 함께 하려고 했던 자, 그 모티브를 줬던 자, 그런 영상입니다. 일단 보시는 자, 그러니까 서울 지하철 145선 내에 일단 여러분들 과거에는 자, 이게 종합 안내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마다 역사 주변 지리를 안내해주는 그쵸 이런 안내도가 다 있잖아요. 과거에는 전부 다 인쇄 형태의 자, 지면 형태였었는데 자, 지금은 이제 전부 다 디지털 형태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디지털 종합 안내도에 자, 우리 인순이 씨라고 하는 어떤 셀럽 그쵸 유명한 연예인께서 야, 이게 3월달에 제가 찍은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뭐였냐면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 손 씻기랑 마스크 쓰고 뭐 기침할 때 뭐 예절 지키고 이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자, 그런 초기 영상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서울교통공사나 아니면 뭐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냥 뭐 어떤 일반인 모델이거나 아니면 또 뭐 또 다른 모델을 통해서 보여줘 뭐 그런 어떤 계도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좀 더 유명인들을 통해서 조금 더 주목률과 좀 더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또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끔 자, 만든 영상이었거든요. 그럼 잠깐 보실까요? 자, GDI 시청자라고 나와 있죠. 자, 매체 이름이 GDI이기 때문에 GD라고 된 거고요. 자, 첫 번째가 이제 30초 이상 물과 비누로 꼼꼼하게 씻자라는 거죠. 지금도 꼭 씻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도 중요하지 않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자, 그리고 기침할 때 이거죠. 지금 이제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시니까 뭐 크게 상관없긴 합니다만. 자, 세 번째는 자, 마스크 착용. 자, 저 때는 이제 우리가 기침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만 마스크 착용이었는데 자, 지금 안타깝게도 자, 코로나 2.5단계이다 보니까 자, 이제는 실내 실외할 것 없이 자, 의무 착용화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상업 광고 매체에 이런 어떤 컨텐츠들이 나오면 되게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MCN 매체를 제가 한번 아이디어를 내본 거고요. 실제로는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 세 가지의 제가 트랙으로 제가 한번 시도를 했었어요. 일단 MCN도 있었지만, 제가 이제 그 제가 알고 있는 지인분이 우리 돈 스파이크 쪽에, 그러니까 작곡가이시잖아요. 예능도 많이 나오시고, 자, 그분과도 한번 해볼까 하고 한번 고민했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아름다운 재단에 여러 셀럽들께서 많이 또 이제 기부를 하고 계신데, 자, 그런 셀럽과 한번 해볼까라고 했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저희가 끝까지 이제 정리가 됐던 것들은, 자, 우리가 MCN 쪽에, 우리 그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같이,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진행했던 캠페인을 저희가, 올해 진행을 했었습니다. 상반기에.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이제 이런 캠페인들을 뭐 여러 매체들, 그러니까 디지털 매체에서도 운영을 하시겠습니다만, 저희 5개 광고가 특성상 공공의 장소에서 만나는 그런 매체이다 보니까, 우리 디지털 매체들을 중심으로 이런 어떤 캠페인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간다라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자, 앞으로, 학업을 마치시고, 현업에 나가시게 되면, 좀 더, 공익적인, 또 공공적인 캠페인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또, 매체와 상관없이, 진행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더, 사회, 공헌적인 어떤 그런, 캠페인들도 많이 집행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우리, 수업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